ANT 기초 커리큘럼 이론 정리, 선 연습, 선을 면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네. 정육면체, 그라데이션 9까지 완료한 이후에 그림들 보겠습니다. 기초 도형 마치고 매끈한 질감, 돌고래 들어갔을 때 네.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동물을 처음 하는 거였는데 질감하기 전부터도 그 모양 잡는 게 어려웠고, 지금 저는 약간 미흡하게 그렸는데 그 이빨 표현하는 거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기초 도형에서 넘어왔을 때는 네. 기본적인 소스들, 지켜야 할 것들, 메인하고 옵션 나눠서 개념을 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로는 훌륭한 것 같고요. 다행입니다. 시간을 잘 정리해 놓으셔가지고 보기가 편하네요. 아. 화실 다니시는 분들한테 진짜 네. 권장하고 싶은 폴더 정리입니다. 그래요? 하루마다 한 장씩 찍어가지고 남겼다는 게 DK님의 굉장한 장점이네요. 감사합니다. 이 토끼는 초반에 마음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털도 있고 엄청나게 세밀한 사진이었는데 초반에 그릴 때 약간 허접해져가지고 일주일에 3시간씩 그리면서 그 구린제 그림을 견디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후반 부분에 이제 털 묘사하고 급격하게 괜찮아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좋아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밑작업이 잘 되면 질감 넣을 때 힘을 엄청 받거든요. 그런 그림이었고, 두 번째 동물작인데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세 번째 동물작입니다. 긴 털에다가 곱슬털까지 가미해서 질감, 소재 들어갔고요. 정면이나 45도는 웬만하면 피했었고, 물론 특징이 있으면 45도도 들어가는데 얘는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측면으로 들어갔습니다. 토끼보다 좀 나았던 게 토끼가 약간 틀어져 있는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이 강아지는 완전 측면이어가지고 많이 수월했던 기억이 있어요. 엄청나게 수월하진 않았지만 세부 묘사할 때까지 흡족했던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희미한 기억이긴 하지만 돌고래랑 토끼의 밑작업과 형태 그런 게 힘들었어서 오히려 좀 수월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밑작업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가죽 질감, 코끼리. 이 코끼리 이것도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마지막에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왔던 것 같아서 괜찮았던 생각이 들었어요. 털 질감 그릴 때보다 조금 수월했나요? 뭔가 그 주름이 어려웠고 털은 그냥 약간 달라도 상관없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털보다는 좀 더 세밀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런 코에 강한 주름들이 원본에는 강하게 남아있는데 입체감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주변 환경이 다 받쳐줘서 입체감 있게 보이는 건데, 그런 부분을 채우면서 그리기 굉장히 까다로웠던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비늘 질감으로 뱀을 그리셨어요. 다 어려웠네요,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네. 뭐가 제일 어려웠는지 어려움 월드컵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비늘이 워낙 많아가지고 너무 다르게 그려버리면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사진과 달랐던 기억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다지 티가 안 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연물에서 눈에 띄는 규칙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질감이긴 하거든요. 모아놓으면 많긴 하겠지만 제도하듯이 규칙을 짜놓고 그 안에서 맞춰 그리니까 원본하고 비늘의 결이나 크기가 틀어져도 개수가 달라져도 뱀처럼 연상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탄탄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었네요. 인물 들어가기 전에 조각상 하나 들어갔습니다. 형태만 보고 단순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묘사할 부분이 많지 않아서 더 정확하게 그려야 분산되는 게 없었다고 해야 되나? 생각보다는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잡한 질감 그리다 보면 구조가 조금 묻혀도 사실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질감이 사라지니까 구조를 더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빛과 명도의 관계를 확실하게 조절해서 그려야 되니까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그 점을 느끼셨다면 커리큘럼 잘 진행된 겁니다. 다행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느꼈어요. 이 조각상이 그리기가 진짜 어려워요.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네. 처음 그려보시는데 정말 잘 진행된 거예요. 이 조각상까지가 거의 딱 1년 됐을 무렵이에요. 그러네요. 커리큘럼의 거의 마지막 인물로 넘어왔는데요. 네, 맞아요. 아이유를 그렸는데 각도도 그렇고 인물화가 생각보다 정확히 그리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코가 아이유랑 많이 다르고 약간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리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을 묘사하고 뭐귀 부분이라든지 빛 받았을 때 달라지는 것들 묘사하는 거를 많이 배운 것 같아서 흐뭇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인물을 제대로 잘 그리려면 해부학도 필요하고 인물의 포인트를 잡아내는 능력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갖추기에는 시간이 모자르긴 해요. 그래서 그동안 그리는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쭉 해봤는데 보통 인물이었다면 더 이미지가 잘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유가 은근히 포인트 잡기가 까다롭습니다. 마지막 소묘작인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가 빅뱅 이론을 너무 재밌게 봐서 짐 파슨스라고 이 배우를 그리고 싶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 배우하고 비슷하게 나왔나요? 되게 익살스럽고 그런 이미지여서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빨이 좀 삐뚤어진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네요. 근데 오히려 익살스러움을 그런 부각시켜주는 느낌입니다. 저런 입모양이 그리기가 정말 까다로워요. 한쪽으로 근육이 몰려있거든요. 빛 받는 부분도 달라서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고 이렇게 비대칭일 때 그리기가 정말 어려운데 안정적으로 밸런스 있게 잘 나왔네요. 그리고 확실히 인물은 본인이 잘 아는 배우나 지인들을 그려주는 게 이미지가 확실히 잘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 소묘 커리큘럼이 마무리되었는데 해보시면서 어땠어요? 어렵지만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수정도 그래도 쉬운 편이었고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는 쌓아가면서 점점 더 세밀한 묘사가 가능한 재료가 연필이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커리큘럼이었어요. 네. 제가 친구 때문에 등록을 했거든요. 친구 그림을 보고 이제 너무 멋있게 잘 그렸다. 전공자가 아닌데 이 정도 수준까지 그릴 수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원래 미술을 계속 하셨고요.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2020년부터 3년 정도 다른 화실을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 근처로 이사를 오면서 아기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좀 여유가 생겨서 미술을 한번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다가 친구 그림을 보고 여기 등록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가정이 있으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목탄화를 진행했는데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너무 잘 나요. 목탄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네. 연필하고 다르게 너무 잘 번지고 변형이 쉬워서 장점도 있겠지만 재료나 그림에 많이 익숙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형태를 잡고 쌓아나가는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필이 중첩이 된다면 목탄은 중첩이 안 되고 깎이기 때문에 중간면이나 밝은 면을 예상해서 목탄의 양을 채워놓고 빼듯이 진행을 해야 됐거든요. 특유의 표현을 넣으려면 다 문질러서도 안 되고 목탄 입자를 남길 부위를 생각해서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설명드리고 표현까지 연결을 하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경을 들어갈 때 뒤에 공간이 느껴져야 되는데 앞쪽 개체를 피해서 들어가면서 후광효과처럼 같은 느낌? 네. 기가 발산되듯이 그렇게 나오는 그림들도 몇 작 있었습니다. 맞아요. 배경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림을 잘 이해하고 어울리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인위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연스럽긴 어렵고 가공된 느낌으로 접근을 해서 결국에 자연스럽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표현이 자연스러운지 익혀봤습니다. 네, 목탄은 어려웠던 게 많아서 할 말도 좀 많은 네. 것 같긴 해요. 소묘는 그래도 보람을 느끼고 재미가 있었던 게 실력이 모자라지만 묘사를 막 엄청나게 하고 파면 팔수록 그 원본 그림하고 조금씩 비슷해져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목탄은 원본하고 비슷한 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이 목탄 소재를 활용해서 그려야 되는 게 있었어가지고 무지성으로 그리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해석을 만들고 해석을 표현까지 옮기는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단기간에 벌써 이만큼 잘 뽑아내셨네요. 좋은데요? 정말 다행입니다. 원본하고는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이때가 제가 잠을 못 잤던 때여가지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론이나 설명들이 다 머릿속에서 좀 튕겨져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육아에 네, 맞습니다. 애가 너무 안 자서 하루에 3-4시간 정도 자면서 피곤해서 좀 많이 학습을 놓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오셔가지고 그림을 네. 그렸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열정이 대단했다라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과찬이시네요.
연필 소묘와 목탄화의 차이를 잠깐 정리해보면 연필 소묘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많이 들어가는 친절한 구상 미술에 속합니다. 목탄화는 어떤 부분을 친절하게 설명하기보다 연상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보면 살짝 불친절하고 객관성보다 주관성이 더 들어가는 추상화의 측면도 많이 포함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갭차가 크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연필에서 바로 목탄으로 넘어오는 경우에 재료 활용을 잘 못한다거나 특징을 못 살려서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탄화 힘들어 하셔가지고 네, 연필로 한번 다시 넘어왔습니다. 네 맞아요. 연필로 넘어오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1년 됐다고? 엊그제 그린 것 같은데. 그러게요. 진짜 시간 엄청 빠르네요. 그러네요. 시간이. 나 어떡하지? 저도요. 반짝이는 소재를 그리고 싶다고 하셔서 일본 작가가 그린 수도꼭지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자막에 넣어드릴 거고 그 그림을 모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비치는 반사되고 이렇게 매끈매끈한 걸 그리고 싶어서 수도꼭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재밌는 점이 일본 작가는 그리드로 칸을 쳐가지고 부분적으로 완성하면서 내려오는데 저희 커리큘럼으로 전체를 순환하면서 이렇게 소화했다는 점이 조금 다르고 재밌는 점이 될 수 있겠네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순환하면서 그려야지 전체적인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리드로 그리면 그리드로 그렸을 때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작가분도 그렇게 계속 그리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계속 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어서 반짝이는 것. 네. 또 반짝이는 걸 그리고 싶어서 풍선을 그리게 됐는데 수도꼭지도 그렇고 이 풍선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려보지 않았는데 그려보고 싶었던 개체들이어서 그리는데도 재밌었고 그 결과물도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커리큘럼에 유리나 비닐, 금속류 이런 애들은 조금 빼놨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빛 반사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빛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어렵고 그 반사된 표면에 명도를 쫓아서 들어가니까 원본 자료에 많이 끌려다니게 되거든요. 하지만 포인트는 이 명도 대비가 정말 강하다는 데 있어요. 그라데이션도 최소한으로 쓰고 영역마다 실루엣을 타이트하게 지키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워낙 잘하는 분야이시기도 해요. 섬세하게 하나하나 차분하게 그리시는 거를 좀 더 편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목탄처럼 자유도가 조금 높은 거는 살짝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많이 힘들었어요. 어떤 가이드가 있을 때 아직은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점을 활용해서 색연필을 들어가셨습니다. 네. 유화나 수채화처럼 도구 접근성이 좀 덜 하다고 해야 되나? 접근 난이도가 좀 높지 않은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했고 연필하고 비슷하면서도 색깔을 낼 수 있고 그리면서 더 힐링이 되는 컬러링하는 느낌의 그림이어서 색연필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건식 재료들이 습식 재료보다 접근하기는 편하죠. 제대로 그리려면 난이도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색연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죠. 유성 색연필이 왁스랑 오일 베이스로 나눠지거든요. 프리즈마 색연필은 왁스 성분이 더 강해요. 왁스에다가 안료를 타서 만든 재료죠. 어떤 색을 썼는지 설명이 쭉 들어갈 건데 기니까 자막으로 넣을 거예요. 화이트, 그레이, 블랙 같은 무채색은 기본적으로 쓰는 색상이라 색 번호에서 빼고요. 블렌더 있잖아요. 얘가 컬러가 없는 왁스 덩어리인데 이 왁스 덩어리가 문질러지면 마찰을 일으키면서 서로 미세하게 녹거든요. 녹으면서 색의 그라데이션이 생기고 블렌딩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장미는 924, 930, 994, 999, 909, 911, 912, 913, 1005번 크림슨 레드, 마젠타, 프로세스 레드, 멀베리, 글래스 그린, 올리브 그린, 애플 그린, 스프링 그린, 라임필 이런 색들이 들어갔거든요. 은근히 많이 들어가네. 꽃이 제일 처음 그린 그림이었죠? 재료에 대해 경험을 해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생각처럼 잘 안 나오기도 했고 아쉬움이 많았어요. 입체감이 덜 보이기도 하고 다음에는 잘 그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남기면서 끝냈던 그림이었습니다. 색연필도 기본적으로 중첩을 통해서 만들어가지만 연필처럼 잘 중첩되진 않아요. 맞아요. 섞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고 그 색연필 색깔마다 가루가 많이 떨어지고 덜 섞이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밑색을 타이트하게 깔면 뒤에 색이 들어갈 공간이 적어져서 혼색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뒤에 색을 예상한 다음에 조금 느슨하게 밑작업을 하는 방식을 선택했었죠. 두 번째 색연필인데 이건 생각보다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살아있는 새같이 제 생각에는 된 것 같아서 네, 좋았습니다. 그 첫 번째 연습작으로 그렸던 꽃에 비해서는 많이 익숙해진 느낌이어서 그리면서 마음이 무겁지 않았던 그런 그림이었어요. 확실히 생동감이 있고요. 72색으로 그리셨는데 혼색이나 블렌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색이 적을수록 나타낼 수 있는 색상이 적어집니다. 할 수는 있는데 완전 매끈하게 블렌딩해서 그 색으로 만들기는 어려웠어요. 색상을 키핑해가지고 원하는 색으로 제한을 두고 그렸더니 그림 안에서 딱 떨어지는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와, 제가 전시회에서 직접 봤던 도자기인데 그리고 싶어져서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런 무늬 같은 게 넣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히 넣기는 힘들었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여서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관찰력도 좋으시고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릴 줄 알게 되신 것 같아요. 너무 극찬이시네. 기분이 좋습니다. 그림에 익숙하지 않다고 항상 느끼던 게 물론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전문가가 그린 그림이 아닌 것 같다. 완성작에 비해서 초반 그림이 너무 딸려 보인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다른 분들이 그리시는 그림들을 보면 초반 그림도 어느 정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초반 그림을 보면 누가 봐도 약간 초보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이거는 그래도 완성작이 마음에 듭니다. 초반에 과감하게 위치를 배치하고 맞춰가면서 조립하듯이 그리는 과정이 지금도 있지만 조금 더 그 부분을 강화시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올 겁니다. 처음보다는 확실히 많이 늘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재료 특성상 색상을 더 넣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이미지 자체로는 완성도가 높아 보이는 색연필화입니다. 디저트. 네, 그리면서도 계속 반짝거려서 기분도 좋았고 초반에 형태 잡을 때 생각처럼 잘 나와줬고 예전처럼 허접하게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작품이었어요. 이렇게 화려한 색상을 쓸 때 명도가 살짝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색상만 제대로 들어가도 사실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명도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후반부에 그런 명도들 채우는 작업을 따로 했었습니다. 이 디저트를 그리던 와중에 사과를 하나 그렸는데 색연필 놓고 오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수성 색연필로 맞습니다. 네. 그려봤는데 유성과 수성의 차이점이 좀 느껴지셨나요? 혼색이 좀 덜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유성 색연필은 혼색이 되게 잘 됐는데 이거는 혼색이 덜 됐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짧게 그려서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수성으로 들어갔을 때 블렌딩을 색연필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도구들로 했으면 혼색이 조금 수월했을 텐데 이 사과는 딱 3시간 안에 그린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을 못 해봤습니다. 재료 놓고 오신 김에 새로운 재료 한번 체험해 보신 거죠. 26년도가 병오년이잖아요. 그래서 붉은 말을 그렸습니다. 여기 다니기 전에 한참 됐죠? 소를 그린 적이 있어요, 연필로. 소의 해를 맞아서 신축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말의 해고 아직 연초기 때문에 기념해서 말을 그리게 됐습니다. 확실히 신축년 당시에 소의 해 때 그렸던 소보다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보람이 되었습니다. 2월 달에 완성이 됐지만 첫 해의 스타트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완성도가 높게 끝나서 앞에 그림들도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다 크게 손볼 곳 없었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색연필화로 마카롱 세트 그려봤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정해주신 건데 제가 소재를 계속 어물쩡 거리다가 애매하게 항상 말을 했었거든요.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반짝이는 거 아니면 색깔 많은 거 그냥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서 이걸로 정해주셨는데 처음 그릴 당시보다 완성을 하면서 더 보람찼던 기억이 있어요. 배운 것도 생각보다 되게 많았고 이 마카롱 부분의 그림자들 어떻게 그림자 처리를 해야 더 뭐랄까 감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배웠던 게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단순
단순한 구조, 단순한 색상으로 돌아온 김에 기본기를 많이 보완하면서 그렸던 그림이고, 그림을 전업으로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소재를 되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자유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작업이니까 오셨을 때만이라도 좀 힐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이 힐링을 했어요.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육아를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나오기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계속 유지하고 있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림을 좋아하고 폭발적인 성장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시키면서 잔잔한 성장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을 투자해야만 하잖아요. 자유의지로 집에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좀 약간 반강제적인 그런 학원에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친구 그림을 보고 여기에 나왔다고 했는데 좋은 스승이 있고 거기서 좋은 가이드를 받으면서 계속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게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화실에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히 나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특별히 빠지신 적이 없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시면 빠지셔도 돼요. 그래요? 막 무리해서까지 나오시고 아. 스트레스 받는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 물론 정도? 잘 하시겠지만. 네. 사실 도움이 된 게 되게 다방면으로 많아서 커리큘럼이 체계적이에요. 저같이 체계적이지 못한 성격의 사람도 자동적으로 체계적인 환경에 놓임으로써 체계적인 그림을 배우고 실력을 쌓아나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좋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이 기본, 이게 최소 시간인데 제가 예전에 다녔던 데는 2시간이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2시간을 3년 동안 다녔었는데, 이 2시간이랑 3시간이랑 1시간 차이가 막 되게 많이 나거든요. 초반에는 힘들었어요. 3시간 동안 앉아있는 게. 시간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확실히 3시간이 그림을 성장시켜 나가는 데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기본적인 그림 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도 원래는 되게 중구난방이었고 업무도 조금 산만하게 하는 편이었고 집안일도 그랬었는데 그게 많이 체계적으로 잡힌 것 같아요. 그런 의외의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그림 그리면서 성격 많이 바뀐 거거든요.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엄청 까부는 성격이었고, 학창 시절에서는 반에서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까불고 얻어맞고 막 상상이 안 되네.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분해진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내용은 빼야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만병통치약처럼 진짜요? 근데 이것도 진짜 도움되고 그랬어요. 저런 것도 도움되고 하면 네. 조금 그래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도 그리고 싶었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웹툰까지는 당연히 못 그리겠지만 일상툰, 인스타툰 같은 거 단순한 그림체로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육아를 하다가 너무 지쳐서 좀 흐지부지 됐고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번에 색연필 잠시 멈추고 오늘 딱 수성 유화 한번 들어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재료 써보시면서 그리고 싶은 그림, 장르, 재료 나눠서 이왕 하는 거 잘하면 또 재밌으니까 힐링되고, 맞아요. 그런 그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혼자서 언젠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유지되길 바랍니다.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잘 가르쳐 주시고 실력을 향상하는데 차분하게 가이드를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저는 표현을 되게 잘 못하는 성격인데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더 못하는 성격인데 충분히 가지신 능력이 많으시니까 자신감 가지고 활용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지금보다 더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눈부셔요. 엄청난 덕담이네요. 다음에 그림 더 진전되면 네. 또 한번 출연하시죠. 네. 영광입니다.